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방사능에 픽폭된 동물들에게서 충격적인 변화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 언론 포브스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방사능이 후쿠시마 원숭이들에게 미친 세 가지 변화. 기사에서는 후쿠시마 원숭이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일본 원숭이들을 연구해온 일본의 하야마 교수는 일본 원숭이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2011년 3월 이후 출생한 새끼 원숭이들에게서 방사능 피폭과 연관된 영향들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야마 교수의 발견은 네이처에서 발행하는 사이언스 리포트에 게재됐습니다. 그가 발견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작아진 몸입니다. 후쿠시마 멜트다운 낙진이 떨어진 곳에서 태어난 일본 원숭이들은 2011년 3월 이전 동일 지역에서 태어난 원숭이들보다 신장 대비 몸무게가 덜 나갔습니다. 몸이 작아지고 몸무게도 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작아진 머리와 두뇌입니다. 방사능 피폭 원숭이들의 몸집이 전반적으로 작아졌는데 머리와 두뇌는 더 작아졌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 이후 이들 지역의 어머니 뱃속에 있는 방사능에 피폭된 태아들은 저체중이었고 두뇌가 적절히 발육하지 못하는 소두증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빈혈입니다. 원숭이들에게서 모든 종류의 혈구, 적혈구, 백혈구, 헤모글로빈, 혈액 성분을 생성하는 골수세포들 수가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이는 체르노빌 어린이들에게서 보고된 것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체르노빌에서는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청개구리 방사능 농도에 따라 검게 진화하고 있다. 2022년 체르노빌에서 발견된 청개구리들의 색이 검게 변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은 유전자를 파괴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데 체르노빌의 청개구리들은 피폭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은 청개구리가 최초 발견된 것은 2016년으로 12개 연못에서 200마리 이상 포획해 비교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출입금지 지역 개구리는 금지 지역 외부보다 43.6% 어두운 색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가까울수록 더 검게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체르노빌의 청개구리들은 10에서 15세대 교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번 발견으로 인해서 방사능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스스로 모습을 바꿔 진화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은 청개구리는 일본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청개구리가 세카마타, 하쿠산 초등학교 5학년 키타무라가 발견, 2021년 니이가타에서 검은색 청개구리가 발견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청개구리는 색소 결핍 돌연변이로 흰색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흔하지만 검은색은 드물다며 일본의 전문가도 놀랍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소개한 니이가타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검은 청개구리를 발견했다는 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왜 검은 청개구리가 나오고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도 발견됐습니다. 체르노빌에서 서식하는 선충, 방사성 영향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 지난 3월 9일 영국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대 연구팀은 체르노빌 지역에서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는데도 DNA가 손상되지 않은 선충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집한 선충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체르노빌에 사는 특정 선충의 유전자가 방사선으로부터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에 연구진은 이 벌레는 어디에나 살며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일반적인 척추동물이 성숙하기 전에 이미 수십 세대의 진화를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가 체르노빌 지역의 방사선에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선충류의 경우 강한 회복력이 있고 극한의 조건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체르노빌을 배회하는 늑대들은 돌연변이로 항암 능력을 획득하고 있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6월 8일 외신을 통해서 전해진 기사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 셰인 캠벨 스탠튼 연구실의 진화 생물학자이자 생태 독성학자인 카라로브 박사팀은 체르노빌의 고방사능 환경에서 유전적 돌연변이 늑대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연구한 결과를 지난달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린 통합 및 비교 생물학 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체르노빌의 늑대 개체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다른 보호구역보다 늑대 밀도가 7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암을 유발하는 방사선에 여러 세대에 걸쳐 노출됐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늑대 여러 마리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또 목줄에 달린 센서를 이용해 늑대가 어디에 있고 얼마나 많은 방사선에 노출됐는지 실시간 측정값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늑대는 인간의 하루 법적 안전 한계치보다 약 6배 높은 방사선 양에 매일 노출됐음에도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분석 결과 체르노빌에 사는 늑대는 외부의 늑대에 비해 면역 체계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늑대의 유전자에서 암 위험에 대한 회복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특정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일본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결과 그 늑대들은 암과 관련된 많은 유전자 변이가 생겼으며 치사량 수준의 방사선을 받고 있음에도 그 역량에 대해 높은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늑대들은 방사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혹한 환경에 적응해 나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팀은 이 발견이 인간에 있어서 새로운 암 치료의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방사성 피폭의 회복 능력을 갖는 돌연변이가 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 인간의 암 치료에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에 현지 개인 투어로 간 적이 있어요. 언뜻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교차로가 강한 방사선 양에 노출되는 장소라든가 해서 놀랐습니다. 깊은 숲 속에 있는 민가 터에도 부분적인 고설량지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숲도 실은 원래 밭이나 농장이었다고 하는데 32년 만에 그렇게까지 회복하는 자연의 힘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쿠시마의 숲도 부분적인 고설량 지역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곰벌레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내성 차이가 있을까?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주변도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거야. 수명의 짧은 생명 혹은 작은 생물일수록 세대 교체를 하면서 적응 변화를 반복하고 있는 걸까? 체르노빌 늑대도 방사선에 내성을 갖는다고 하니까 암에 걸리기 어려운 씨앗이 살아남아서 생활하는 것 같은데 생물의 생명력은 만만치 않네. 만일 지구 전체가 방사능 오염되면 생물은 괴멸해 죽음의 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네. 원래는 산소도 생물에게 해로웠던 것이고 먼 미래에는 생물에게 있어서 방사성 따위 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끝없이 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상식이란 통용되지 않는다. 사람도 지역에 따라서는 높은 방사선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별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런 내성이 있는 인간도 증가할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출입금지 지역을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이제는 빨간색 부분만 남았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38년 전에 일어났고 많은 돌연변이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는 이제 13년 됐습니다. 그리고 원전 사고 중심에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벌어질까요?